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. 체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.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심을 과연 못 잡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체벌을 당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거의 40대 이상은 다 그런 맷돌의 공포와 추억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맷돌보다 더 큰 사례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. 야, 맷돌 가지고 뭘 그래? 제가 볼 때는 뭐 연탄 집게 나오고 뭐 난리 날걸요. 고무호수. 고무호수 나왔고요. 저는 이제 그 먼지털이로 이렇게 총채. 총체라 그러죠. 아 먼지털이 팔꿈치 막을 때 제일 싫어.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.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.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. 자,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.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,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. 대한민국 너무 좋아.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?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.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. 우리 김정은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.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. 맞아요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.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.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?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.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?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.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.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. 아하. 그게 그냥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.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.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.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막 떠올릴 수가 있어요.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, 인격이 좀 좋으신 분들.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내리세요? 저 사람 인간관계 좋다.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잘 이렇게 갈등 없이 풀어나가려는 성격. 원만한 성격. 네네. 원만한 성격. 근데 좀 노골적이지만 원래부터 돈 많고 외모 끝장나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.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, 사회성이 좋다.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만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 옆에 안 붙어요. 친구가 굉장히 없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과연 없는 사람인가?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부리고 있어요.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. 딱 가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다, 가정에서.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.
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.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 넘겼나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래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?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. 그게 학교지.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. 그 말하는 게 선생님입니까? 라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. 진짜 말을 못했지만 야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? 아니겠죠.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.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?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.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. 정의로운 복수.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절대 악일 수도 있어요. 진짜.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 차원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.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보면 강자가 약자에게만 그걸 행동을 해요. 자, 데이트 폭력을 봅시다. 어떤 데이트 폭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고요. 뭐 여성도 화가 나면 뭐 카톡을 해요. 뭐가 라는 소리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. 저 사적 복수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즉 이 사적 복수라는 것은 마치 얼핏 들어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특정한 약자들은 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.